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새해 다짐에 무수히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작년에 선언했어도 며칠 뒤에 아니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번복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터이자 작가인 이승희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오셨으니까 집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저희는 거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집이랑 조금 다르게 소파랑 TV가 거실에 없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 이제 약간 커피 마시면서 책 읽고 음악 듣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거실에 되게 큰 테이블을 놓자 해서 저희 목공 선생님이신 김비 목수 선생님께 의뢰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확장형 테이블을 의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이유는 이렇게 접으면 되게 작아지거든요. 근데 저희 집이 거실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작게 쓰다가 손님들이 왔을 때는 이렇게 넓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작을 했고요. 좀 거실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재방이랑은 되게 다른데 겨울 되면 카페트도 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빈티지 의자들로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놓았는데 처음에 남편이 의자에 막 5, 60만 원 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스토리가 있는 의자들이다 이래가지고 뭐 임스체어라든지 가스텔리 같은 약간 덴마크나 뭐 유럽에서 되게 유명한 그런 체어들을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프리찬센이라는 의자인데 되게 한정판으로 그 뭔가 버건디 색상으로 나왔던 거를 루밍에서 되게 잘 득템해가지고 구매를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는 지인이 저랑 이제 남편을 그려줘가지고 그림을 이제 선물로 줘서 저희 요리하는 저희들을 이렇게 그려준 거를 이렇게 테이블 위에 놨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아까 목공을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남편이 만든 의자고 이 책장은 제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만든 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에 살던 집에서부터 제가 만들어서 좀 책을 이렇게 꽂아놨었는데 이거를 이사 오면서 거실에 두고 있고요.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이제 LP 턴테이블이나 이런 스피커 같은 거를 이제 거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의 가훈과 같은 스몰워크 빅머니 일 조금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모베럭스 액자 이제 선물 받았던 액자에 그 포스터 껴놨고요. 여기가 이제 약간 저희 나름의 이제 재택을 많이 하니까 서재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거실이랑은 또 다르게 엄청 모던하게 좀 꾸미고 싶었어요. 그래서 방 바닥은 약간 좀 요즘 그런 편집샵이나 카페에서 많이 하는 파란색으로 좀 러그를 깔고 싶었고 이거는 이제 레오로 그 선반인데 저희가 벽을 뚫을 수 없어서 스탠딩 선반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밤에는 이렇게 불이 켜져가지고 되게 이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소품들이랑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수납도 하고 그렇게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낙 문구나 기록하는 걸 좋아해서 이런 기록하는 도구들 그리고 이런 스티커 모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레오로 스탠딩 선반에 놓고 있고요. 친구들이 이 부분이 가장 부럽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쓴 책으로 전시를 해놓을 수 있어가지고 DP를 해놓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이제 중요하게 딱 보일 수 있도록 중앙에 놓고 있고요. 사진 찍는 기록도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워낙 많아서 이런 사진이나 필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돌이를 되게 좋아하는데 88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테이프라든지 컵이라든지 이런 우표 같은 거, 그리고 예전에 사원증에도 제가 호돌이를 박았어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있고, 제가 이런 빈티지 계산기라든지 약간 빈티지 레코드 그런 테이프 카세트 듣는 거를 모으는데, 저는 좀 그 90년대 막 카세트나 이런 계산기, 이런 컴퓨터 이런 나왔을 때 그 시기 때의 디자인을 좋아해가지고 그때 레트로한 감성을 좋아해서 이런 빈티지한 계산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좀 스피커도 놨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제작을 직접 한 책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요 방이 작아가지고 요만한 크기의 책상이 시중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랑 그냥 상판을 그런 카페 하시는 사장님께 이제 물어봐서 제작을 하는 업체를 그런 찾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렇게 방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받은 건데 너무 좋아하는 스탠드인데, 앵글포이즈라는 스탠드거든요. 근데 이게 폴 스미스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폴 스미스 색깔로 나왔던 한정판이어서, 이걸 친구가 뭐 갖고 싶냐고 했을 때 제가 이거 되게 비싼데 콕 집어서 이거 갖고 싶다고 염치 없이 말해서 친구가 축의금이 이제 없다 이러면서 이제 선물해 준 조명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 그래도 이 질문 자체가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의 나라는 것이 그냥 진짜 단순하게 현재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 지금의 나는 진짜 35살의 이승희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35살의 이승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직장인과 또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 나라고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네네. 저는 직장인인 이유 중에 하나는, 회사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직을 워낙 좋아하고 제 삶에 아젠다가 스스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정도 백수 기간을 보내보니까 제가 스스로 먼저 아젠다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뭘 하고 싶다. 갑자기 세상에 무언가를 만들고 싶다. 나 일상에 이런 게 불편한데 어떻게 하면 바꾸지? 이런 게 없는 사람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만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내가 언제 되게 추진력 있게 움직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나 이거 하고 싶어 라는 본인의 욕망을 말했을 때, 그게 너무 저한테 딱 아젠다가 되어서 도와주고 싶다? 나도 저거를 옆에서 되게 팔로우하면서 많이 조력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는 것에서 제가 행복함과 성취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질문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평소엔 생각이 없다가 누군가가 질문을 딱 던져서 그 화두가, 그 화살이 나한테 왔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를 들어가면 수도 없이 많은 아젠다가 저한테 떨어지니까, 회사의 아젠다도 있고 미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근데 여전히 회사라는 삶 말고도 이제는 정말 다양하게 살 수 있는 삶이 많고 세계가 많기 때문에 저에게 아젠다를 던져줄 수 있는 환경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저는 창업이 됐든 또 다른 뭐 프리워커의 형태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유연하게 많이 움직이고 싶고, 되게 저한테 딱 직업인으로서의 삶만 있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나는. 저는 힘들었다고 딱 생각했던 3가지의 전환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저한테 관심이 너무 없어서 그 무관심이 저에게 자율성을 키워주기도 했고, 그게 막 외롭거나 하진 않았고 되게 모든 것의 결정을 제가 하게 만드셨어요.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막 학원을 가라, 1등을 해라, 아니면 뭐 학교 생활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던져주니까 막 학원도 다니고 막 그 부모님들에 의해서 막 돌아갔던 걸 전 옆에서 봤는데, 저는 부모님이 워낙 맞벌이셔서 바쁘셨는데 본인들 인생이 너무 바쁘니까 그
제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학원을 가도 될까요? 라고 제가 물어봐서 결정을 하고 이걸 해도 될까요? 해도 될까 말까를 제가 계속 스스로 결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때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좀 독립심과 좀 결정력을 언제 갖게 되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무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외로워서 힘들었던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 때 자꾸 제가 스스로 판단해도 되나라는 그 힘든 시기가 좀 있었어서 그때 돈도 없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면 부모님께 설득을 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조금 첫 번째 저의 어려웠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치기공과라는 학교를 갔는데 손으로 치아 보철물을 만드는 과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가 이걸 말고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되게 고민을 하던 시기였어서 그때 좀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 땅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 시기였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찾을 수 없었던 거는 많은 취준생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그럴 수도 있지만 경험을 해보거나 많이 모르면 어떤 직업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진로를 다시 찾아야 된다라는 그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저희 과 나온 선배 중에 졸업생 중에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러면 분명히 이과가 안 맞아서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사람을 물어봤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졸업생 중에 병원 마케팅을 하는 병원 실장님을 찾아서 저희를 위해서 강연 특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시면서 그 치과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치과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때 제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되게 어려웠던 순간은 제가 이제 배달의 민족을 그만두고 1년 정도 쉬다가 프리츠라는 커피 회사, 커피 브랜드를 4개월 정도 다녔었는데 그때 너무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IT 기업에서 F&B로 넘어왔을 때 너무 이렇게 체질이 확 바뀌다 보니까 그때 되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서 그럴 때 되게 무언가를 약간 5도씩만 바꾸는 게 아니라 확 바꿀 때 그리고 뭔가를 새로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될 때 그 직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조금 나아진 거는 결정을 했던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힘들 수 있구나라는 약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확 360도 바꾸는 결정을 하기 전에는 조금 더 기존에 쌓아있던 약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좀 만들어 놓고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제 경험이 없으니까 일단 감으로 내가 재밌어 보이면 또는 흥미로워 보이면 이제 고 하는 거를 감행했었다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시행착오들과 좋은 점 나쁜 점을 둘 다 겪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그게 쌓여가지고 결정을 했을 때 이제 좀 아는 거죠. 내가 이런 결정을 하면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야지. 그게 이제 예전에 노홍철 씨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노홍철 씨가 하는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자기 아버님이 대기업에서 되게 오래 다니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친구랑 이제 창업을 했는데 그때 모아놓은 돈을 다 이제 투자를 해서 창업을 했는데 안 되셨대요. 잘 안 되셨는데 그 한 번의 올인으로 투자를 했던 게 안 되니까 확 움츠려들어서 집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자기가 그걸 어렸을 때 보고 나는 그냥 무수히 많이 도전을 해서 약간 실패했을 때 움츠러들지 않는 걸 배우자라고 이제 노홍철 씨가 생각을 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업과 방송과 막 그런 순례자의 뭐 그런 거 책방 뭐 이런 걸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체력이 있으니까 됐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경험 데이터베이스가 쌓여서
이제 옛날에는 10이라는 에너지를 썼어야 됐는데 새로운 일을 이제 40대 때 하려고 보니 5라는 에너지만 쓰고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좀 아니까 이제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노홍철 씨 얘기를 듣고 많이 좀 어렸을 때 해놓으면 나이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새로운 걸 또 시작했을 때 10이라는 에너지를 다 안 써도 한 5 정도 또는 더 나이 들면 3 정도만 써도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거를 경험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배달의 민족 들어간 게 가장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원래는 첫 번째 직장인 병원에서 이제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원장님이 병원 의료 마케팅 대학원도 이제 막 가라고 막 하신 상태였고 월급도 막 병원 직원들 중에서는 막 많이 주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4년, 5년 정도 일을 하니까 이 돈으로 그러면 세계 여행을 가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배달의 민족이 그 당시에 너무 작은 스타트업이었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였는데 그때 이제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아무도 모를 때지만 저한테 되게 큰 회사였거든요. 왜냐면 병원을 다니는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 자체가 되게 뭔가 서울에 있는 그런 회사처럼 엄청 큰 회사처럼 느껴져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저를 불렀던 그 인성 상무님한테 너무 큰 회사고 그리고 저는 세계 일주를 가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인성 상무님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배달의 민족 아세요? 라고 물어봐라. 단 한 명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세계 일주는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나중에도 갈 수 있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꼬임에 넘어가서 약간 용기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25, 6밖에 안 된 나이였으면 되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사실 그 나이가 조금 시니어인 나이거든요. 그 병원 직원들은 실장님만 해도 30대만 돼도 되게 막 연차가 많은 그런 축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봐도 될까? 또는 내가 완전 다른 분야에 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겁이 되게 났고 그 상무님이 불렀기 때문에 제가 잘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부른 걸 텐데 그게 조금 뽀록 날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불렀는데 나 분명히 아무 일도 못할 텐데 블로그만 보고 부르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라는 그 겁을 그래 그냥 부딪혀보자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조금 더 마케팅을 더 하는 사람의 분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큰 용기가 좀 필요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배달의 민족을 제가 병원 마케팅을 공부를 하면서 병원 마케팅 쪽에 되게 IT랑 병원이랑 결합을 해서 마케팅을 하시는 대표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표님이 그 당시에 뜨는 스타트업들을 계속 저희한테 링크를 공유해주고 막 투자를 받았다 이런 회사가 있다 해서 알려줬던 게 이제 배달의 민족이 그 중에 하나였고 제가 자취생이어가지고 배민 앱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잘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배민을 좋아한다고 블로그에 맨날 글을 썼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게 거의 제 주 업무였기 때문에 네이버에 배달의 민족을 검색하면 제 거밖에 안 뜨는 정도였으니까 배민의 직원들이 80명도 안 될 시절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저만 나오니까 저를 알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그러다가 배민에서 이제 광고를 시작하고 마케팅 팀을 꾸려야겠다. 그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담당자가 필요했는데 새로운 사람한테 채용을 열기에는 배민이 너무 안 알려진 스타트업이었어서 그러면 저기 대전에 있는 병원 마케터가 맨날 배민 좋다고 하면서 블로그를 쓰고 있으니 쟤를 만나보자 해서 만나게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고 싶다 해서 배달의 민족도 블로그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직을 하실래요? 라고 이제 저한테 제안을 주셨던 거예요. 일단은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마케터로서 약간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마케팅이 무엇인가를 저는 병원 마케팅 때는 혼자 그냥 독학하면서 했던 거였기 때문에 좀 진짜 마케팅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배우면서 그게 되게 많이 달라졌던
포인트인 것 같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다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하는 1등 말고 다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꼴찌인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철저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 되게 등에 맨날 제가 빨대 꽂고 그 등에 업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한없이 여전히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걸 좋아해서, 물론 병원에도 잘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마케팅 분야 쪽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이 정말 뭐고, 특히 배달의 민족 마케터들은 되게 잘하고 정말 마케팅이라는 거를 잘하는 분들 사이에서 좋게 배웠던 것 같고, 조직 문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런 일반 회사를 딱 처음 갔을 때 되게 잘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뒷담화 절대 하면 안 되는 문화였고, 서로 으쌰으쌰 협업을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병원이 첫 번째 직장이긴 했지만 저한테 실질적인 진짜 첫 번째 직장 생활은 좀 배민에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또 하나의 그런 학교 같은 그런 배움을 줬던 곳이에요.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특히 그 당시 20살 때는 마케터라는 직업도 아예 몰랐고 SNS도 아예 없었고 이런 시절이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직업을 갖고서 살고 있을까라는 상상도 못했던 시기였어요. 근데 과거에 내가 지금을 본다면 되게 다양하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것 같아요. 너무 뻔할 순 있는데 되게 그때는 등록금도 제가 내야 됐고 알바를 엄청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만약에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다양한 알바를 해봐라 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경험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여행은 못 갔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도. 왜냐면 돈을 모았어야 됐기 때문에 여행은 못 했겠지만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 진짜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과거에 더 많이 책을 읽었다면 되게 많은 다양한 삶이 존재하는구나를 조금 간접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요즘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내가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잘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다양한 삶이 있다라는 걸 되게 많은 미디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 간접 경험이 되게 내가 진짜 갈 수 있는 삶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직접적인 경험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마케터라는 직업이 되게 많은 상상력을 요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가설도 많이 세우고, 실제로 사업하는 분들도 상상을 잘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 하시잖아요. 만들어내고. 왜냐하면 상상을 하지 않으면 없던 거를 만들어낼 수도 없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간접 경험들을 저는 되게 많이 해봐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책이든 미디어든 되게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지금 많으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꼭 해야 돼요. 나 이거 너무 불안하고 예측할 수 없고 망할 수도 있는 데가 걱정이 된다면 간접 경험들을 충분히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엄청 많이 해본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나의 생각이 없이 그 간접 경험을 맹목적으로 따라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특히 책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사실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는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되게 명확하게 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도 그렇잖아요. 되게 명확하고
단정지어서 말을 하면 너무 심플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기 때문에 편해요, 그 팔로워들은.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색깔을 좀 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보면 되게 명확하게 알려줘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또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을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그 명확해서 움직이기는 하지만 나라는 사람의 생각은 좀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옅어지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거를 따라가면서도 근데 이게 맞나? 나는 어떻게 생각하지를 계속 하는 게 좀 주의사항인 것 같아요. 저는 질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라는 사람에 대한 기준은 상황과 시기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새해 다짐에 무수히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고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거야 라고 작년에 선언했어도 며칠 뒤에 아니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번복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아 나는 이럴 것이다 했는데 그냥 아닌 사람이구나를 번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거에 창피하지 말고 반성하고 나아가자라고 쓴 적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스스로 물어본 다음에 대답해 보는 거, 그 연습을 계속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그게 그냥 나라는 사람을 좀 잡아가는 것 같아요.